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4월 7일 금요일은 그냥 금요일이 아니고요.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절 연휴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도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부활절 연휴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늘 문을 열지 않거든요. 하지만 굿 프라이데이에도 미준 방송은 계속됩니다. 오늘 이렇게 연휴 첫날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굳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굿 프라이데이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구글 관련된 호재입니다. 어제 구글의 주가가 3.76%나 급등을 했습니다. 구글은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3% 넘게 올라간 것은 굉장히 커다란 변화거든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구글의 주가가 올라갔을까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 해답이 써 있습니다. 구글의 CEO가 얘기하기를 검색 엔진에 드디어 챗봇의 기능이 들어간다. 자, 이 의미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처럼 드디어 구글의 검색 엔진도 챗봇을 가지게 된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자, 이러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바로 여기에 있는 CEO 순다 피차이입니다. 구글의 CEO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순다 피차이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얘기를 했다. 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지금 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는 디나이했다, 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정했냐면요. 최근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구글의 검색 엔진이 이 챗봇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순다 피차이에 의하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작은 형태의 인공지능 모델이 발달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들 자신의 인공지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들도 이제 퍼스널 디바이스, 모바일폰이나 개인 컴퓨터에 이제 인공지능을 장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공지능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가 이제 모바일폰을 하나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한 형태의 그런 인공지능이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의 옵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는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접속이 가능하고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구글 검색 엔진의 비즈니스는요. 알파벳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구글의 검색 엔진이 챗봇을 장착하게 되면 과연 빙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의 우세를 보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논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초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검색 시장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독과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트워크 효과가 가능하죠. 따라서 하나의 그 검색 엔진이 굉장히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한동안 그들의 강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과연 어떠한 검색 엔진이 조금 더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가, 좀 더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는 주주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검색 엔진을 직접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과연 어떠한 검색 엔진이 시장을 독점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테슬라의 직원들이 공유를 했다, 이미지를 공유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이제 커스터머 비클, 테슬라를 구입한 고객들이 이제 그 안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에 잡힌 이미지들을 직원들이 돌려봤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 년간 지속됐다라고 이번에 스페셜 리포트에서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로이터 통신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명이나 되는 전직 테슬라 직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레코딩, 따라서 이제 커스터머 차량 안에 있는 이 카메라에 잡힌 이미지나 아니면 동영상도 있겠죠. 자, 이러한 레코딩은 가끔씩 컴프로마이징 시츄에이션도 포함을 한다. 컴프로마이징 시츄에이션은요, 뭐 속된 말로 낯뜨거운 장면
장면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타인이 봐서는 안 되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이러한 이미지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레코딩이 인터널리, 그러니까 테슬라 직원들 사이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공유가 되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비디오들은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이 내부적으로 좀 돌려서 봤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테슬라 직원들이 사용하는 인터널 메시징 시스템이 있는데요, 매터모스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매터모스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어 왔다는 것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테슬라의 직원들은 보도되기를 일정 굉장히 특별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밈으로 만들었다. 밈이라는 것은 이제 유행이란 얘기죠. 우리가 보통 밈 주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서로 돌려보면서 일정의 그 비디오라든지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밈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때로는 비디오 오브 크래시, 굉장히 안타깝지만 충돌하는 그런 비디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충돌 비디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세상 어디에 가나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주주 입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뉴스에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아무튼 경영진이 이제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경영진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합니다.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 오늘은 클라우드 게이밍에 관련된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것은요, 게임 비즈니스를 넷플릭스화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비디오를 빌리거나 DVD를 대여해서 드라마 그리고 영화를 시청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동네의 비디오 방들, 비디오 가게를 모두 한꺼번에 망하게 한 기업이 등장을 했죠.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클라우드상에 모든 영화 그리고 드라마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구독비를 납부하는 이용자들한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굉장히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요, 엄청난 혁신적인 기업이었죠. 자, 그런데 클라우드 게이밍은요, 이러한 넷플릭스의 모델을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상에 모든 게임을 설치해 놓고 이제 구독비를 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게임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라우드 게이밍은 넷플릭스처럼 성공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 다시 보고 싶지 않잖아요. 적어도 몇 년 동안은 보지 않죠. 자, 그런데 게임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오락실에 가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임만 반복해서 하거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있기 마련이죠. 한두 개 정도, 많아야 두세 개 정도의 게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아마존이 클라우드 게이밍 쪽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아마존닷컴이 이번에 서브스크립션, 즉 구독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름은 루나 플러스입니다. 루나 플러스 구독비는 9.99달러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아마존 같은 경우는 루나를 이미 런칭한 지는 한참 됐습니다. 2020년 가을에 런칭을 했고요.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클라우드 그리고 구글의 스타디아랑 견줄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거죠. 여러분들 참고로 구글의 스타디아는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망해버렸죠.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클라우드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당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월 5.99달러의 구독비를 설정을 한 것으로 나와 있죠. 루나였고요. 자, 그리고 2021년부터 이제 퍼블릭한테 오픈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루나 같은 경우는요,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나 플러스를 따로 만들어서 9.99달러를 추가적으로 내게 되면 조금 더 많은 형태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아마존에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루나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쪽에는 워낙 아는 것이 없어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용을 해보고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구독 소감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에어비앤비가 등장합니다. 어제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5%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 공매도 레포트 하나가 보도가 됐거든요. 자, 이 공매도 레포트를 만든 기관은 더 베어 케이브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더 베어 케이브는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요, 굉장히 규모가 작은 그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들의 논리가 좀 궁금해지죠. 자, 베어 케이브가 이번에 주장을 했다. 공매도 리포트를 목요일날 발표했고요. 자, 에어비앤비가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자, 이 경쟁은 누구랑 경쟁하는 거냐면 그들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탑 프로페셔널 호스트다. 따라서 에어비앤비 안에 이제 그들의 숙박시설을 올려놓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호스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페셔널 호스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 자체적으로 부킹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요. 더 낮은 가격으로 가격을 형성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요지는 뭐냐면요. 에어비앤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호스트들이 이제 다른 형태로 부킹 채널을 만들고 조금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하면서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는 많은 비즈니스를 이러한 다이렉트 채널에 뺏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변론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번스타인이라는 투자기관의 애널리스트 리차드 클락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에어비앤비를 변호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아마존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뭔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우리가 이제 아마존에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있고요. 이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사실 아마존 말고도 다양합니다. 다른 곳에서 살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아마존을 이용하잖아요. 따라서 아마존에 있는 물건을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고 해서 아마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리차드 클락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네, 같은 이유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번 공매도 리포트 내용에서 에어비앤비의 가격보다 이제 다이렉트 채널의 가격이 더 낮다. 따라서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에어비앤비의 가격이 적어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싼 경우가 더 많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공매도 리포트의 내용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에어비앤비는요. 이미 400만 명의 호스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려 400만 명이 그들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올려놓고 있고요. 숙박시설의 개수는 무려 600만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호스트가 2개 이상의 숙박시설을 리스팅해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이 에어비앤비에 접속을 하게 되면 600만 개나 되는 숙박시설을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플랫폼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요.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느냐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드와이드로 봤을 때 에어비앤비의 방문자 수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99.4 밀리언이 나와 있죠. 거의 1억 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1억 명의 방문자 수가 한 달이란 얘기입니다. 1년의 방문자 수가 아니고요. 매달 1억 명이 방문하는 그런 플랫폼이 에어비앤비다. 따라서 호스트 입장에서 내가 나의 비즈니스를 부스트하기 위해서는 에어비앤비에 접속해서 나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에어비앤비는 이미 네트워크 효과를 형성해 놓은 그런 기업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 달에 1억 명이 방문하는 그런 웹사이트인데 이 웹사이트를 놔두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 만난다. 이건 제가 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호스피탈리티 비즈니스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준이라는 채널을 통해서요.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4차 산업혁명의 수많은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또 하나는 로보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화이트 칼라의 잡을 대체하겠죠.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가장 대체 가능성이 높은 화이트 칼라는요. 대체적으로 임금이 높은 이러한 화이트 칼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발달시킬 때 이제 되도록이면 비싼 사람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반면 로보틱은 블루 칼라를 대체할 텐데 블루 칼라는 사실 임금이 굉장히 낮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틱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요. 개별적으로 작은 분야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있는, 따라서 사람을 써도 비싸지는 않지만 규모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규모가 있는 일들이 로보틱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용 로봇가 먼저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베넥에서 이번에 새로운 ETF를 런칭했고요. 이번 ETF는 로보틱에 집중을 하고 있는 ETF다. 이렇게 지금 기사의 제목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ETF가 이번에 런칭이 됐는지 한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죠. 베넥 로보틱 ETF가 정식 네임이고요. 티커 네임은 IBOT입니다. I 보시죠. 자, 이번에 베넥에 따르면 IBOT 새롭게 발족된 ETF는요. 로보틱 섹터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틱 섹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규모가 2026년이 되면 90빌리언까지 성장할 것이다. 자, 지금 현재 규모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4.94, 따라서 35빌리언 정도의 규모를 가진 것이 로보틱 시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35에서 90빌리언까지 성장하게 된다면 단 3년 만에 2배 반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로보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인더스트리얼 로보틱,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요, 2개의 테일윈드를 가지고 있다. 순풍을 2개나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해서 디맨드가,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코스트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매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비용은 절감되기 때문에 마진 역시도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아이벗 로보틱 ETF에 어떠한 기업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그 홀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이제 로보틱 산업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하급수적 성장을 이끄는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주가 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가장 많은 비중을 담당하는 기업은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자, 그런데 로보틱에서도 엔비디아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는 이번에 아이봇 ETF의 전체 자금의 7.38%가 투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KNS 코퍼레이션이고요. 자동화 센서를 만드는 기업이죠. 5.49%, 시멘스가 5.01%, 자, 그리고 네 번째는 ABB LTD입니다. 가장 유명한 로보틱 기업 중에 하나죠. 4.75%, 다섯 번째로 록웰 오토메이션이고요. 4.04,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기업은 일본 기업입니다. 파누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덴소가 4.04, 3.90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그 밖에도 에머슨 일렉트릭이 3.89%, 오토데스크가 3.86,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3.3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이 로보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많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자, 올해 들어서는 16.2%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20%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장중에 2.9%가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장이 마감된 이후에 5% 가까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럴 만한 소식 하나가 전달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 소식의 진원지는 바로 한국이고요. 자, 이번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이 반도체 생산량을 굉장히 큰 폭으로 줄일 것이다 라는 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급격하게 줄이는 이유는요, 그동안에 이제 수요가 너무나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만한 게 최근에 너무나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9개월 동안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70%나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의 순이익이 지금 96%나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서 이번에 큰 폭으로 생산량을 줄인다는 뉴스가 보고되고 나서 삼성의 주가는 4.5% 올라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5.6%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5% 가까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오늘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JP 모간의 추천 리스트고요. JP 모간 같은 경우는 매달 그들이 가장 좋아 보이는 최고의 주식 탑픽을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의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월달 들어서 2개의 주식이 추가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주식은 BC 프로퍼티즈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리츠 주식이죠. 부동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리전즈 파이낸셜입니다. 리전즈 파이낸셜은 이제 미국에서 대출을 주로 하는 금융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하나는 리츠, 두 번째는 금융주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현재 JP 모간이 봤을 때 가장 좋은 탑픽의 리스트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M입니다. 제너럴 모터즈, 두 번째는 트랜스 유니언이고요. 세 번째 아마존닷컴, 네 번째는 스트라이커 코퍼레이션, 다섯 번째는 FB, 여섯 번째 세노버스 에너지, 일곱 번째 룰루레몬, 여덟 번째 캐터필라,
아홉 번째 리저널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마지막 아홉 번째로 BC 프로퍼티즈가 추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 주식들에 대한 펀더멘탈 분석은 여러분들께서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을 해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 모간이 미국의 최대 금융회사라고 해서 뭐 이들이 추천한 주식은 무조건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직접 펀더멘탈을 분석해 보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역시도 재확인을 해본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4월 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방송 녹화를 할 때 분명히 마무리 인사를 잘 드렸었는데 지금 파일을 확인하니까 그 인사 부분이 녹화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옷을 갈아입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인사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장식하시고요.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 방문하셔서 저희가 새롭게 올려드리는 영상도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